네, 매주 수요일의 코너 여의도 영업비밀에서는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와 복잡한 속사정 그리고 그들만의 뒷얘기를 한번 들어봅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제부터 의제 조율이 시작이 됐는데 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앞서 해드렸는데 양측 비서실장이 만나서 실무협의 하려고 했다 이게 무산이 된 거죠? 사실 어제 오후 3시쯤 만나서 의제 조율에 들어가려다가 조금 그게 어제는 뭐 무산이 됐고 오늘 아마 재개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예, 민주당 측에서는 저희가 그 박정하 저희 비서실장의 정확한 워딩은 이재명 대표 측이 동의한다면 대표 회담 이거를 그냥 전체를 공개하는 쓰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쪽이 동의한다면 근데 그걸 가지고 뭐 대표 회담을 이벤트로 하느냐 뭐 이런 저 반응 불쾌하다. 예. 예의가 아니다. 네. 뭐 그러면서 그 실무회동 일단 없다. 뭐 어제 그래갖고 불발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전날 본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 전날 본인이 한 말을 벌써 까먹은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쪽이요? 예, 이해식 비서실장이 네. 먼저 그 여야 대표회담 브리핑을 먼저 했어요. 네.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과 상대적으로 독립된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끌고 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의 어려운 교착된 전국을 타개하기 위해 용단을 내렸다. 먼저 긁었어요. 예. 예? 의구심이 있으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주기에는 좀 급이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좀 뭐 독립적인 존재인지도 좀 그런데 먼저 확 긁었잖아요. 네. 근데 뭐 굉장히 뭐 배포와 아량을 베풀어서 그래 만나줄게 뭐 이런 뉘앙스잖아요. 네. 자기들은 먼저 확 긁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럼 정말 독립된 존재인지 아닌지를 네. 비공개 회담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공개적으로 얘기하면은 정말 한동훈 대표가 용산과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거기 제대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날 확 긁었기 때문에 저희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이렇게 한 거고요. 네. 그런데 뭐 그걸 뭐 예의가 없다. 무슨 뭐 이벤트로 하느냐. 이벤트 쇼로 왔느냐. 그런 얘기 했는데 작년 6월에 그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김기현 대표 때인데 이재명 대표와 김기현 대표 간의 정책 대화 뭐 이런 걸 하자고 그러는데 네. 김기현 대표는 비공식 비공개를 원했고 근데 이재명 대표가요. 공개를 하자 그랬어요. 그때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 쪽이요? 네. 그리고 그때 이재명 대표가요. 최고위원회에서 한 발언 제가 여기 적어왔는데 네. 여야 대표가 비밀리에 할 얘기도 있겠지만 국민의 삶이 어려운데 굳이 비공개로 만나며 노력하는 척만 한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 저는 국회 로텐도 홀에 의자 하나 책상 하나 놓고 해도 좋다. 만인이 보는 가운데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길 바란다. 아주 정답을 말씀하셨더라고요. 예. 작년 6월에. 네. 이 정신으로 다시 돌아오시기 바라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네. 불쾌하다 하는 거는 김기현은 만만하고 한동훈은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그 인식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김기현은 만만해 보이니까 로텐도어에 의자 하나 놓고 하자 그러고 한동훈은 부담스러우니까 이거 피하고 이런 오해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그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에게 먼저 제안을 했더라면 또 이런 반응까지는 안 나왔을 텐데 네.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되고 알다 보니까 아니 이걸 언론에 먼저 흘려? 이런 식의 좀 불쾌감인 것 같더라고요. 그 전날 본인들이 긁은 것도 그 먼저 언론에 대고 긁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회담에서는 의제가 어느 정도 좀 조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이제 모든 네. 회담이라는 게 의제 조율을 하다 보면 네. 거기서 결렬이 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조율이 안 돼서 그냥 아유 다 얘기하자 이렇게 되기도 하잖아요. 네. 좀 어떻게 진행될 걸로 근데 생각하세요? 의제 조율이 뭐 어떤 큰 범위를 정해놓는 건 모르겠는데 딱딱 뭘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찝어갖고 25만 원 지원법, 뭐 차상병 특검법, 뭐 금투세 예. 이렇게만 해서 그렇게 한정이 될 것인지
저는 그게 안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난 4월 29일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시작하자마자 느닷없이 A4 용지 꺼내들고 쫙 낭독을 했잖아요. 네네. 그게 무슨 사전에 조율이 된 겁니까? 안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요 정도로 얘기하자 해놓고 그런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두 비서실장이 알아서 조율하겠지만 뭐 이렇게 범주만 정해놓고 하는 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일각에서는 뭐 지구당 부활이라거나 이런 거는 두 대표가 다 공감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그 정도에 대해서는 약간 정치 개혁의 방향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신주호 부총장 보시기엔 그러니까 가능한가요? 이미 접근해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바로 해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그 합의 가능한 것들과 예. 양당에서 좀 쟁점이 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양당 그 금투스의 경우는 민주당도 내부 논의가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예. 당 대표와 정책위 의장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최성병 특검법은 저희 당 내에서 논의가 더 필요한 것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합의 가능한 것과 양당 모두 그 내부적으로 논의가 더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대표 간의 어떤 그 담판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합의해서 어떤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들 몇 가지 그게 층위가 좀 나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것만은 그래도 꼭 논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반드시 들어가야 될 의제랄까요? 저희는 이 여야 그 11년 만에 열리는 여야 대표회담이 민생회담이 되기를 아주 간절하게 희망하고 있는 거죠. 물론 뭐 민주당이 하자고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법이라든가 이런 거 하지만 예. 민생이 위주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어제 이제 박정환 실장이 얘기했듯이 네. 지금 이 도돌이표 정국 아닙니까? 저 거대 야당이 이 입법 강행 처리하면은 용산에서 거부권 행사하고 다시 돌아와서 재표결했다가 결국 뭐 폐기되고 그럼 다음 회기 때 또 발의하고 이런 식의 예. 그 도돌이표 네.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번에 끝낼지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도 이재명 대표는 지금 한동훈 대표와의 이 회동을 네. 용산을 가기 위한 용산 가서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하기 위한 뭐 징검다리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런데 진짜 여의도역을 통과해서 용산역에 도달하려면은 이 그 대통령실 좀 반응이 그렇잖아요.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다. 그쵸. 국회 정상화라는 건 뭐냐면 예. 바로 이 도돌이표 정치 요거를 어떻게 이제 끝낼 것인가, 종식시킬 것인가 그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민주당에서는 최근에 그 최상병 특검법을 어떻게든 이번 의제에는 당연히 좀 포함시키려고 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포함시키겠다라고 하는 제보 공작 의혹에 대해서도 네. 당사자인 장경태 의원까지 나서서 네. 뭐 할 수 있다 이런 예.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민주당에서 제보 공작 의혹까지 넣은 거 뭐 오케이 그걸 가지고 협상해 보자라고 나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저는 그거라고 봐요. 이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가지고 못 받을 거다. 아직 그 한동훈 대표가 63% 득표율로 당대표는 됐지만 이 의원들 숫자에서는 아직 친윤이 다수가 아니냐. 예.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저쪽이 못 받을 거를 알고 진짜 그 장경태 의원이 제보 공작 자기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데 정말 그 큰일 날 수가 있거든요. 아니 채널A인가 어디서 저기 그 보좌관하고 그 생생한 그 녹취록도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크게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근데 왜 하느냐? 저쪽에서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내부 분열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과감하게 이렇게 한번 던져 보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는데. 녹취가 나왔던 건 TV조선 보도. TV조선이니까. 근데 어쨌든 그러면 그거겠군요.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 내부 의견 조율이 안 될 거고 분열을 할 거니까 일부러 그냥 다 던진다. 우리는 받을 수 있는데 너희가 발의를 못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려고. 뭐 네. 한동훈 리더십이 굉장히 그 뭐 별별 없구나. 그리고 저 당은 역시 친윤이 아직까지 예. 당의 그 주류로 있고 그러니까 결국 한동훈하고 머리 맞대고 해봤자 별 해결되는 게 없으니까 예. 내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해야지만 뭐 얽히고 설킨
이게 전국의 실타래가 풀리지 예. 않겠느냐. 예. 뭐 이런 작전 아닌가 싶어요. 그럼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을 더 거쳐야 되잖아요. 네. 근데 한동훈 대표의 생각은 좀 명확한 것 같고 네. 근데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잖아요. 아예 우리가 특검법 자체를 뭐 대안이든 뭐든 간에 민주당이 저 정도로 갈수록 센 특검법을 내는 것 자체는 우리 안을 수용할 생각도 없고 그런 건데 왜 협상에 나서느냐. 이렇게 해서 아예 반대 목소리가 뭉쳐질 경우에는 아예 발의도 안 하고 본인의 어떤 소신을 좀 접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지 그건 궁금한데요. 아닙니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지금 예. 5월 10일 그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님 워딩이 이거예요. 일단 공수처 수사 지켜보고 수사가 끝났는데 미진한 점이 발견되면 그때 그런 게 발견되면 내가 앞장서서라도 특검하자고 하겠다. 예. 특검 자체를 뭐 한 게 아니야. 특검을 논의하더라도 그 시점을 그러니까 네. 선 공수처 수사 후 특검 논의였어요. 이게 이제 저희 당의 그간의 당론이었는데 예.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제 한동훈 그 당시 후보가 새로운 대안을 내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당내에는 두 개의 이제 의견이 있는 건데 사정 변경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공수처가 수사를 한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근데 네. 피의자 조사 있잖아요. 피의자 소환 딱 3사람 했어요. 딱 3사람 했는데 근데 이종섭 전 호주 대사 뭐 런정섭이네 호주 대사가 아니라 도주 대사네. 근데 3월 말인가 귀국했잖아요. 그래서 당장 오늘이라도 나 공수처에서 불러달라 했잖아요. 지금 5개월이 지났는데 공수처에서 이종섭 대사 이거 하나 못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조사를 안 받았나요? 아직 안 받았어요. 예. 그 공수처가 뭐 하고 있는 데죠? 근데 이종섭 대사 소환조차도 못 하는데 현직 대통령의 2개월치 통화 그 소발신 기록을 다 통으로 털어가지고 그럼 털었으면 조용히 갖고 있던가. 그걸 또 특정 언론에 흘려가지고 네. 대통령 망신 주고 마치 뭐가 있는 양. 그러니까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는 건지 정치를 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가 됐다. 네.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를 좀 믿고 기다려보자라고 하는 이 기존의 전제 자체가 지금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그 특검이 네. 선정돼서 오히려 공수처 수사 저거 그리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네. 수사는 않고 정치만 하면서 언론 플레이만 하면서 계속 저렇게 가면은 오히려 이 전국이 길어지잖아요. 네. 그렇겠네요. 지금 뭐 사건이 벌어진 지 1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 알겠습니다. 그거는 일단 의제에도 포함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문제가 다시 또 불거졌는데 어제 청문회도 있었는데요. 세관 직원들의 마약 범죄 연루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 수사팀에 네.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 이런 의혹을 두고 어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야당은 이제 당시 외압을 가했다고 지목된 간부가 이게 또 그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당사자인데 이종호 씨와 또 각별한 사이다. 이게 네. 막 최상병 특검법이랑도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러니까 야당이 이걸 들고 나온 그 의도는 전 명백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가 네. 좀 뭐 차상병 특검 그때 뭐 구명로비 수사 의혹. 외압, 예. 수사 외압하고 이것도 역시 수사 외압 아니에요? 네. 마약 뭐 그 밀수 때 뭐 경찰 수사하는데 세관 있는 거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말아라. 네.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구조가 비슷하다. 그 등장 인물이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종호라는 인물이 또 겹친다. 예. 그래서 이거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건 역으로 얘기하자면요. 그 수사 외압, 그 최상병 특검 관련 그 수사 외압 네. 이제는 그 재료가 다 소진해 가지고 그거를 더 움직여 나갈 동력을 좀 상실한 거 아니냐. 그리고 거기서 이거를 막 확산시키긴 그러니까 또 다른 그렇죠. 사건으로. 그거 자체로 확산시키기에는 이미 한계 상황에 다다랐고 네. 그래서 수사 외압을 넘어서 구명 로비라고 하는 또 휘발성이 강한 걸 들고 나왔는데 그게 다 거의 조작된 거라는 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예. 제보 공작이라는 게 거의 드러난 거 아닙니까? 네. 그 오히려 되치기를 당하니까. 그러니까 구조가 비슷한 다른 건을 갖고 와서 이 건의 어떤 그 소실되어 가는 에너지를 다시 살리기 위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보시기에는
이게 뭐 제2의 최상병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민주당이 얘기를 하지만 네. 딱히 더 들여다봤자 크게 실체가 있는 사건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아무래도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 담당 팀장이 나와서 외압을 느꼈다라고 이제 본인이 이렇게 내부 폭로하듯이 말을 하다 보니까 일반 보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있어 보인다 이런 느낌도 약간 들었거든요. 그게 좀 문제예요. 예. 저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굉장히 뭐 엄청난 수사 외압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국회 청문회 나왔잖아요. 예. 저희 당에 지금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이 몇 차례 물었잖아요. 누구로부터 무슨 연락을 어떻게 받았는가. 사실 없다라는 걸 청문회 나와서 인정을 했어요. 박정훈 대령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뭐 마약 수사 세관 뭐 그 외압 수사 외압 받았다는 그 팀장도 박정훈 대령과 비슷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 그냥 어디 전에 듣거나 좀 느꼈던 것에 글쎄요. 대한 어떤 그런 걸 수 있다. 민주당은 아마 이거 그래도 계속 키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방위에서는 오늘 방송장악 관련한 3차 청문회가 열리는데 뭐 지난번에는 뭐 이진숙 직무 정지가 되겠는데 이진숙 위원장이나 김태규 부위원장이 다 참석을 했는데 이번엔 네. 다 불출석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좀 정도껏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네. 과방위가 지금 뭐 MBC 문제 때문에 솔직히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좀 불행한 뭐 사건들이 좀 발생하고 그런 건데 이게 할 말인가요? 그 국회 상임위원장으로 국회에 불려 나오는 게 싫으면 방통위를 떠나라? 이거는 정말 네. 금도를 벗어나도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할 정도로 국회 그러면 이 정도 발언할 거면 국회 상임위원장 그만둬야죠. 예. 국회에 불려 나오는 게 싫으면 방통위를 떠나라. 이게 최민희 위원장의 말인데 예. 그 갈수록 좀 표현이 좀 거칠어지고 세지고 예. 별로 이제 존중하는 듯한 말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보면 이번 전당대회 보면 이제 이재명 1극 체제에서 그나마 남아있던 그 다양성도 이제 멸종이 돼버리고 일색화된 정당이 돼버렸는데 네. 근데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 민주 없다 이 얘기는 오래 나오는데 아니 민주라는 게 기본적으로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최민희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보면 거기 증인으로 나온 사람을 마치 뭐 범죄자 다루듯이 죄인처럼. 예, 일제 시대 순사가 우리 조선인들 막 그 속된 말로 족치듯이 예. 예, 그렇게 다루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과연 인권을 논할 자격이 있나요?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이 청문회 자체가 좀 문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사건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인 것 글쎄 같아요. 지금 뭐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그 최민희 위원장이 상임위 도중에 재판에 영향을 끼칠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공개한 거 아닌가 또 이런 의혹이 불거졌잖아요. 네. 근데 그 뭐 검찰총장은 뭐 1년에 국정감사 때만 한번 이제 국회의원들을 접하지만 법무부 장관은 수시로 이제 법사위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 어떤 특정 사건에서 물어보면 수사 중인 사건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 이게 네. 뭐 거의 스테레오 타입으로 있는데 예. 근데 이렇게 그 재판 중인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것 또한 좀 문제다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광복절이 뭐 지난 일이긴 한데 광복절 경축식 행사 관련해서 뭐 국가보훈부에서 별도로 열었던 이제 광복회 행사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겠다 이런 말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이종찬 광복회장이 계속 연일 정부를 좀 세게 비판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특히 대일 정책에 대해서 좀 실망을 했다. 뭐 일진회를 청산하라 이런 요구까지 했어요. 일진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뭐 용산에 일본에 밀정이 있다 뭐 그 연장선상인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할 가치조차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분은 유령 또는 허구와 싸우고 있어요. 예. 있지도 않은 밀정과 유령을 만들어 놓고 나는 애국자니까 본인이 만든 그 유령과 싸우면서 나는 애국자야 이런 것을 막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근데 이분이 제기한 모든 의혹 보면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거가.
그리고 뭐 그 8.15를 건국절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거대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 거의 요새 보니까 궁예가 되신 것 같아요. 관심법. 관심법으로. 근데 광복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치 활동할 수 없는 단체로 규정이 맞습니다. 되어 있어요. 법정단체. 예, 근데 뭐 대통령 물러나라 이런 축사 발언까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보훈부가 좀 들여다보겠다 이러는 것 같은데 광복회가 좀 이렇게 또 정치화되어서 하는 거 요거는 좀 근데 괜찮을까요? 그게 문재인 정권 때도 왜 김원웅 그 광복회장이 예, 또 이종찬 지금 회장과는 또 다른 결로 굉장히 튀는 발언들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극단적인 발언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참 이 광복회가 좀 점잖아야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참 문제다. 근데 광복회는 뭐 아시다시피 법정단체고 국가 예산 1년에 30억 이상 지원받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용산 대통령실에 일본의 밀정이 있다. 이건 뭐 한참 벗어났어요. 예, 그러면 너무 나간 이야기다. 그 설마 일본인이 그 용산 대통령실 직원으로 채용됐을 리는 없고 네. 우리 한국인 누군가가 용산 대통령실 스태프 누군가가 저기 일본 우익들하고 내통하고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 이거- 논리라면 그게 맞는 주장이라면요. 그럼 이거 엄청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예. 근데 누가 일본에 간첩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의 어떤 광복절 기념사라든지 거기 보면은 뭔가 일본을 향한 메시지란가 일본의 과거사와 관련된 언급이 없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왔던 김태효 안보실 차장의 그 중일마 발언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 길을 강조한 것 같은데 일본은 우리는 이제 이미 극복을 했고 예, 그럼요. 뭐 그런 건데 그래도 이제 중일마 이렇게 단어를 만들어 버리니까 저도 그 김태효 차장의 발언에 대해서는요, 그 절대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정무적 감각이 없어요. 예. 어떻게 똑같은 표현을 하더라도 그렇게 합니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뭐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렇죠. 예, 네. 중요한 건 국민의 마음이지 어떻게 일본의 마음입니까? 한동훈 대표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종찬 회장도 자꾸 근데 좀 과하게 그런 게 오해하는 게 약간의 아닐까. 실언일 수는 있는데 예.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 실언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조심하고 고쳐야 되는데 그 말꼬투리 붙잡고 자꾸만 뭐 유령을 만들어내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유령과 싸우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기시다 총리가 다음 달 초에 네. 방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게 좀 외신 보도로 좀 알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총재 연임은 포기를 한 상태잖아요. 예, 또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똑같아요. 똑같고 네. 그래서 지금 한미일 3국 간에 뭐 어떤 여러 가지 내놓은 것들이 많은데 이거 제대로 유지되겠냐 이런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든과 기시다를 보면서 우리 정치학에 유명한 명제가 있어요. 외교 잘한다고 내치 그러니까 그 정치적으로 성공하는 거 아니다. 예. 그런데 이게 내년이 이제 그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예, 60주년. 60주년이 되는 그래서 역사적인 뭔가 전환점 또는 뭐 역사적인 새로운 뭐 그런 걸 만들자 하는 논의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기시다 총리는 이제 본인이 자민당 총재 선거 포기하고 이제 차기 총리도 사실상 그걸로 포기한 건데 그러니까 뭔가 근데 거기에 대한 그 열망이랄까 그건 남아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내년 60주년을 예. 어떻게 뭐 어떤 그걸로 만들 것인지 의미 예. 있는 뭐 일단 총재 선거에서 차기 총재가 나오면은 총리 자리를 물러나고 이제 넘겨주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좀 기틀을 닦아서 넘겨주겠다 이런 게 좀 있나 보네요. 그래서 그 저는 뭐 일본에서 유학하고 그감 쭉 몇십 년간 한일 관계 봤지만 저는 이제 한일 관계가 독불 관계 수준으로 좀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고 봐요. 독일과 프랑스처럼. 네. 네. 그건 어떤 관계입니까? 아니 저 프랑스가 독일에게 뭐 엄청 그 뭐 1, 2차 세계대전 통해서 예. 피해를 많이 당했잖아요. 이룰 수 없는. 네. 뭐 프랑스 망명 정부가 이제 뭐 영국에 가서 생기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1965년 엘리제 조약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독불 관계 정상화를 하는데 그 리더십이 어느 쪽에서 나오는가? 피해자 측이었던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그걸 선도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걸 시작한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예. 1998년 DJ 오부치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선언. 그게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독불 관계에 있어도 드골과 같은 이니시에이터 역할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정신을 이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늘 나오는 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네. 계승한다 뭐 이런 표현이니까 알겠습니다. 9월에 뭐 방한하는 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주까지 내려가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가 이스타항공에 취업한 이 과정의 어떤 특혜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어요. 네. 근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진술 거부권 행사할지 말지는 뭐 본인의 자유니까 예.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또 부당한 정치 탄압이다고 하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힘들죠. 들어가면서 아예 보복 수사를 중단하라 보복 뭐 이런 수사. 얘기를 했는데 근데 본인이 그때 비서실장으로서 여러 가지 그 의혹에 연루가 돼 있고 그때 인사수석 네. 심지어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 사이였던 서모 씨가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뭐 그 스태프가 당시 이상직 예. 이스타젯 그 오너하고 네. 자주 만난 정황 등등 여러 가지가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상직 전 의원을 이제 중진공 이사장으로 네. 내정하는 뭐 이런 것까지도 사실 비서실장이니까 뭐 내막을 다 아는 것일 그렇죠. 테고 그런 걸 좀 조사를 해야 될 텐데.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입니다. 네.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이에요. 뭐 내용을 예. 모를 알 리가 없죠. 수밖에 없는 예. 임종석 전 실장 일단 진술은 거부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수사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좀 이어지는 걸로 발전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뭐 수사도 생물이라고 하니까 예. 여기서 뭔가 나오면은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뭔가 네. 나오면. 예. 알겠습니다. 신지우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